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3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경기도지사도 2차례 역임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노동현장, 또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했는데, 당장 민주당은 반노동 발언을 일삼았다, 또 색깔론,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냐 이렇게 했고요. 김동연 지사도 또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마이 동풍이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대화와 조정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노동부 장관인데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인재풀이 바닥난 건지 갈등을 조장하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권의 말로는 자명하다. 그 끝은 국민의 저항이다. 그런데 이제 정작 노동계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노총은 극우 반노동 인사가 대화에 나서겠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지만, 한국노총은 무너진 노정 관계를 복원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배 부위원장님, 김문수 후보자 지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악의 괴물 같은 노동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양극단의 삶을 살아온 극단주의자예요. 아시겠지만 극좌에서 태극기 전사의 선봉으로 나선 이제 극우 인사로 지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180도 돌변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다, 또 총살감이다, 이렇게 극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노동부 장관이 되면 이런 극단적인 삶과 또 가치관, 행동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장 큰 문제는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은 노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반 노조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분의 발언 사례를 좀 보면은 민노총을 향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다, 쌍용차 노조를 향해서는 자살 특공대다,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 소감을 페북에 올렸는데 노조가 없다, 핸드폰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참 감동이다. 이 얘기를 보면은 완전히 노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 발탁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예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노조하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적격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와 관련돼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 관계는 물론이고 노정 관계도 큰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배종욱 부위원장께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잘 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김문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도에 민주화와 노동운동 선봉에 섰던 분이에요. 그리고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2번이나 해고를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살이도 했고, 그래서 대학교를 서울대 무려 2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노동운동이 필요했던 시절, 노동자들이 진짜로 탄압받던 시절에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내정자가 노동자들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거악이 돼버렸고 권력의 중심이 됐고 너무나 큰 카르텔이 돼버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이 어느 순간부터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이제 다 아세요.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동개혁을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탄압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져 버린 민주노총을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사권 마음대로 개입하려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바뀌고 변화해야죠. 그래야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역량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대한민국 우파의 태극기 부대요. 그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분들 극우 아니에요. 대한민국 보수에 극우 없습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이나 건의주의자들 그리고 반평등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정청래 위원장처럼요. 동료 의원들까지 내쫓으려고 하고 장성들 내쫓으려고 하고 청문회장에서 이런 게 극단적 권위주의고요. 그리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처럼 여기 북한 이탈 주민 국회의원에게 정말 불평등한 발언을 한 것. 이런 게 극단적인 반평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극우주의자들은요. 대한민국에 대다수 민주당이 존재해요. 민주당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좌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태극기 부대에 나왔던 분들이 무려 수백만이에요. 이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민주당의 서초동 집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수백 배 많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200만, 300만이 모였던 그 분들을 극우라고 평가해서 절대 안 된다. 그분들 네.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시고 공무원이고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극우주의자 절대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극의, 극우 또 극좌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뒤에 모험주의자라는 표현이 달리고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이제 폭력혁명 이거를 이제 당연시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극좌, 극우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 보면서 대통령이 이제 야권과 노동계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연초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의 본인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기대감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구나. 정말 저분이 이 여소야대의 국면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하고 협치해서 뭔가 상생의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저는 좀 짚고 가고 싶은데 네. 보수의 극우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 통합해서 같이 가지 않으십니까? 왜 일정하게 국민의힘은 그분들하고 선을 그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 긋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하게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적으로 삼고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을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개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김문수 지금 내정자를 후보로 지명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인재풀이 정말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전문가들이 이제 손살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 김문수 후보가 과연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 시간을 거꾸로 69시간으로 늘리는 거를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은 더 누르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미션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반대로 뭔가 이 헌법에 보장한 건강한 노동 운동까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말 잘못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나 틀린 그런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윤주진 대표한테는 예.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2022년 국정감사 때 김문수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예. 요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그래도 어떤 친북, 그 친북을 넘어서 거의 종북에 가까운 인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예. 저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한번 강하게 질타가 나온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더 순조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민주노총을 때려잡고 뭐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능하겠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경직성이 세계 87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강력한 경직적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고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해서 일부 소수의 정규직 그 강력한 노조의 비호를 받는 정규직들은 엄청난 임금 인상률과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에서 휴대폰도 쓸 수 있는 거의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노동 현장입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반대로 이런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완전히 그늘 아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이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입니다. 또 이 기형적 구조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GM을 통틀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대한민국 투자에 손사래를 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또 WTO라든지 또 WEF 이런 여러 세계 무역기구가 동일하게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저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네.